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83.3% 증가한 53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 최대 영업이익은 지난 2013년 기록한 36조 7,900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달성 1등 공신은 반도체 사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설법인이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하며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신설법인 수는 연간 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월 신설법인은 제조업이 1,831개 늘고 도소매업이 1,610개 늘며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특히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 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화폐가 최근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 또 금융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무시하기에 너무 큰 위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파리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가량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 불법 중개 등 위법행위 2만 4천여 건, 7만 2천여 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정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이를 시작으로 이제 4분기 실적 가이던스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일단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1%에서 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여전히 SK하이닉스도 같이 전기전자업종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전자업종 섹터 자체로 볼 때 조금 보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기타 업종들 철강이나 화학, 금융 전체적으로 선전하면서 지수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정책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이 정부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착시 현상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착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와도 지금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최근에 또 급등을 했고 현대차까지 앞질렀습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을 했지만 현재 5% 내외의 상승까지 가져가고 있어서 시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셀트리온의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 3인방의 상승이 코스닥 시장 전체 지수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소외를 받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가는 이른바 지난해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510선입니다. 일단은 상승권역에서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2510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10선도 조금은 위태위태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524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괜찮았는데 1시 그리고 조금 전에 1시 30분 이후로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면서 2510선이 살짝 붕괴가 됐다가 다시 2510선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합니다. 기관은 1818억 원, 외국인은 473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2501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실적이 지금 잠정 공시가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지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2.5%까지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도 1.15% 내려갔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LG화학,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모두 올라가는데 특히나 바이오주들 오늘 괜찮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생명, 신한지도, 현대, 모비스, SK텔레콤까지 올라가고요. 특히나 SK텔레콤이 3.38% 오랜만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37,000원, 오늘도 37,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836.22포인트. 오늘 840선 위에서 움직이기도 했는데 840선이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들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843포인트대까지 정오 이후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한 7포인트 정도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포인트 어제 대비해서 3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내려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고요.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이 3,234억 원 팔고요. 외국인, 개인은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화해치유재단 10억엔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해서 화해치유재단도 아마도 존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3년 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측면이 지금 역시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상승폭 여전히 2%대는 유지합니다. 오늘 5%대까지 올라갔었는데 2%의 상승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 반전, 신라젠도 상승폭 줄였고요. CJENM 9만원 초반, 티슈진도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휴젤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로엔만이 오랜만에 강보합권, 빨간불 유일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스코캠텍, 셀트리온 제약, 파라다이스 올라가고요. 코미팜, 차바이오텍 지금 빠지는데 차바이오텍은 오늘 하락 국면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0원대 중반 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강보합권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의 박스권 하단은 1060원 정도로 지금 지지가 된다라고 어느 정도 지금 하단 가이드가 나온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이슈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특징 여쭤봐야 될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삼성전자 얘기 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좀 해주세요. 예. 네, 일단 삼성전자 뭐 아무래도 지금 실적은 사실은 절대적인 수치로는 잘 나온 상황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시장 기대치가 높다 보니 시장 기대치 미달에 따른 오늘 좀 장중 낙폭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실망과는 별개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LG전자 부진했던 실적을 뒤로 하고 금일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면서 LG 그룹주들의 좀 반등이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그룹주와 이제 기계업종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필두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통신업종 역시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U+와 SK텔레콤을 필두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망 매물이 좀 이들 업종으로서의 좀 다시금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작년 대형주 섹터를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그러한 상승 추이를 보이기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하게 하는 상황으로 금일 시장 흐름이 좀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여러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좀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이점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셀트리온의 주가가 금일 오전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면서 뭐 JW 중해제약, 뭐 제넥신, 한올바이오파마 등 업종 내 다른 종목들로의 주가 상승의 확산이 좀 이뤄지고 있는 점을 특이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번 주 JP모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이 금일 오전에 주가가 쉬어가면서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다른 종목들로의 종목 확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이 오후 들어 다시금 양전환하면서
업종 전반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아직은 견조함을 알 수 있게 한 사안과 더불어서 셀트리온으로서의 패시브 자금 등의 유입 기대감이 여전함을 좀 알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일 특징 종목으로 좀 꼽아볼 만한 종목은 LG 이노텍인데요. 일단 그간의 주가 약세를 좀 한 번에 돌려주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금일 10% 넘는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상황으로서 일단 최근에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광학 솔루션 분야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인데 말 그대로 3D 카메라 센싱 분야에서의 성장 수혜감이다라고 뉴스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대규모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 관련주로서 LG이노텍이 꼽혀지고 있는데 LG이노텍으로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금 지원과 더불어서 이 3D 센싱 관련 모듈을 선구매하는 그런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곧 대규모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금일 급등의 요인이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급등하고 있는 LG이노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짝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외에도 오늘 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좀 개최되는 CES 2018에 있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CES 2018, 과거에는 IT 업종, 전자업종만의 가전제품 업종 행사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IT 업종만의 행사라기보다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등 여러 이슈로 좀 확대된 점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서 참여 기업과 관련 뉴스 플로우를 좀 체크하시면서 올해 이 관련 업종의 트렌드를 좀 체크해 보시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관련주는 통신주와 아남전자 정도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일단 SK텔레콤은 CES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면서 5G 기반의 통신 역량을 드러내면서 기대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LGU 플러스 역시나 5G 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전자결제 등의 다방면의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 동력이 기대되는 점과 더불어 금일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남전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CES에서 첫 제품을 내놓으면서 OEM 관련 공급 기대감 등이 유입되면서 금일 강세를 보였던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략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이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긴 하지만 좀 그런 게 부담되시는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전기차 소재주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소재주, 중장기 성장 동력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좀 쉬어간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셀트리온이라든가 제약바이오, 기타 업종으로서의 매수세가 쏠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공백이 되면서 상대적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최근 쏠렸던 자금이 향후에는 일부 전기차 섹터로서도 유입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CES 2018 오늘 열립니다. 오늘 열리면 전기차 관련 섹터로서의 관심 역시나 다시 한번 불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특히 전기차 소재주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기차 소재주 내에선 에코프로와 LNF 이 두 종목 관심 두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가 참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내 기사하고는 또 여러 가지 상반된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국제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경기 좋아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떤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저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인상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 않을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나 다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그러죠. PC 디플레이터의 이런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PC 디플레이터가 1.7, 그리고 더 나가서 근원 PC라고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타겟으로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물가와 성장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물가에 해당되는 지표가 바로 근원 PC, 다시 말씀드려서 핵심적인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상승률인데, 이거 1.5%밖에 안 되거든요. 문제는 미 연준이 2%를 물가 상승률 타겟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주어져 있는 금리 물가 수준이 1.5%밖에 안 된다면, 뭐 이 상황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자체가 자신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랑 이게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경기도 좋아지고 더 나가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서 금리를 올리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이런 그 의사와 액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건 이제 뭐 물가가 아직까지는 오를 그 기미가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경기 좋으면 원래 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기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왜 안 오르느냐, 이거에 관해서 참 많은 논쟁이 있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참 많이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게 뭐 논쟁의 초점이랄까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경기 이런 여건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세계적인 낮은 물가와 물가 상승률의 낮은 이런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물가 하락의 압력 때문이고, 이건 앞으로 세계 경제에 별다른 일이, 아주 강한 뭐 유가 상승 같은 급격한 일이 없다면 이건 앞으로 물가 오르기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신시대, 뉴 에라라고 불리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이런 그 뭐 장기 전망이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뭐 다들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일단 그거는 지금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 이다 아니다를 단언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지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부분은 결국 그런 어떤 강한 장기적인 압력은 일단 우리가 지금 뭐 현재 당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좀 나중 문제인 거고, 결국은 일시적인 요인, 그러니까 순환적 요인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 연은이,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간된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경기 중립 물가와 경기 민감 물가로 구분해보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막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반대로 실업률이 변화하든 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물가가 자기 자체의 동력을 갖고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두 개가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걸 구분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경기 민감,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물가는 실제로 최근에 꽤 많이 오르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물가의 한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기 중립 물가. 다시 말씀드려서 뭐 그 경제가 좋아지든 말든 상관없이 어떤 자기 내부의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가. 가장 대표적인 게 통신 서비스 요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통법이라든가 다양한 정부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서 이 통신 서비스 요금이 움직이는 거지, 이게 경기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물가가 계속 안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인 요인은, 순환적인 요인은 경기 중립 부문이라 할 수 있는,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경기 중립 부문의 물가가 옛날에 비해서 거의 안 오른 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중립 부분에 대해서 뭐 통신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절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이 경기 중립 부문이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령화도 덜하고요. 또 나름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상당히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요. 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개인 소비 지출에서 의료비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만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개인 소비 지출 꾸러미 개인 소비 지출의 품목에서 이런 헬스케어, 다시 말해서 건강 관련돼 있는 부분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 경기 중립적인 물가의 구성 바구니를 살펴보면 이게 바로 가장 큰 게 헬스케어,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 관련돼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지출들이 경기 중립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런 상황들,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평균 수준의 이 물가 수준을 대비해서 살펴보면 최근 헬스케어 부문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한 0.3에서 0.4% 정도 미국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일부 트럼프 케어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고 이번에 특히 미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켰던 감세 법안에 당연 지정제를 비롯한 몇 가지 이 오바마 케어의 정책들의 후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의료보험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특히 메디케이드 같은 즉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100%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는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실행해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드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케어에서 뭘 했냐면 이걸 계속 매년 수가를 상승률을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한 3%씩 이렇게 꼬박꼬박 매년 올라가던 걸 최근에는 0.7, 0.3으로 굉장히 억제해 왔던 거죠. 그렇게 억제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눌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원체 미국 GDP 또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다시 말들어서 미국의 건강의료보험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 옛날보다 훨씬 덜 오르다 보니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눌렀다라는 거고요. 요새 최근 들어서서는 미국의 스마트폰 관련돼 있는 요금들 인하된 것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 부분이 미국의 물가를 거의 한 0.3% 정도를 눌러온 요인이고 이거는 지금도 당장은 변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물가의 가파른 상승, 인플레는 그래도 좀 이제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점도표상으로 보자면 물가 제외하고 올해 3차례 정도 지금 금리 인상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금리 올라가도 그러면 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눌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물가가 잘 못 오르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중립적인 물가는 못 오를 것 같은데 경기에 민감한 부분의 물가는 조금은 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에 비하면 올해 미국 물가는 그래도 한 1.8, 1.9% 수준까지 지금 현재 1.5%입니다만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이 3차례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건 좀 희망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3차례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희박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경기에 민감한 부분의 물가는 올해 꽤 올라갈 것 같다. 그러나 경기 중립 부문의 물가가 급하게 오를 가능성은 현재로서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보면 제한적인 물가 상승 정도고 이 제한적인 물가 상승의 레벨을 계산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2%라는 목표 물가 수준에 약간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은행, 미국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인상할 이유도 없지 않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민간 물가는 올라가지만 중립 물가는 어느 정도 눌려있기 때문에 2%에서 모자랄 수 있고 그래서 3번 인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자연락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를 해드릴 텐데요. 북한 대표단이 지금 2시 14분께 회담장으로 이제 복귀한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들어서 남북에 또 지금 이야기가 재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부에선 저희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또 종목 이야기 할 예정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그리고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